내가 오늘 2시간을 못 잤으면 나한테 수면의 빚이 2시간 쌓인 거예요. 이렇게 빚이 쌓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고 이 잠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병이라고 합니다. 병이 됐으니까 스스로 노력해도 못 고쳐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수면제로 분류가 될 수 없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신경과 진료하고 있는 신원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면 장애와 불면증을 연구하고 있고 좋은 잠,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좋은 잠, 숙면잠을 자게 되면 뇌는 청소하게 되고요. 우리 몸과 신체는 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가 회복되고 아침에 자고 나면 개운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잠을 들고 나서부터 긴 시간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치열하게 우리 몸을 정상화, 재생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의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요. 우리 신체에는 산화물질,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노화를 일으키게 하고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빨리 배출돼야 돼요.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갑자기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배출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물질이 뇌를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진행된 겁니다. 20대, 30대도 뇌를 쓰게 되면 이 물질이 쌓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깊은 잠, 좋은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꿈꾸는 잠을 꾸게 되는데요. 화가 나더라도 깊은 잠 자고 나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꿈꾸는 잠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잠으로 들어갈수록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기억을 쌓이게 되는데 특히 감정이 많이 쌓여요. 이것이 저장할 기억인지 좋은 감정인지를 잘 구분해내고 쓸데없는 걸 확 지워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잠을 자게 되면 기억력 높아지게 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되는 상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뭘 쓸까요? 바로 포도당을 쓰게 됩니다. 포도당을 쓰게 되면 그것들이 포도당과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찌꺼기들이 바로 산화물질, 염증 물질입니다. 산소를 흡입하면서 남는 찌꺼기가 산화물질이고 에너지를 쓰면서 남는 물질이 염증 물질이에요.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세포를 손상시켜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은 안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쌓입니다. 언제 없어지냐면요.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깊은 잠을 푹 자게 되면 면역세포가 아주 활성화돼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깊은 잠, 좋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고장난 부위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잠을 유지하고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 건강을 위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돌아오고 돈도 돌아옵니다. 깊은 잠이라는 것은 사실 어버가도 모르는 잠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수면의 단계가 변하게 돼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다가 잠이 살짝 들으면 1단계 비렘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합니다. 전철을 타고 갔을 때, 기차를 탔을 때, 점심 먹고 오후에 나른하게 앉아있을 때 깜빡 졸려요. 그런 상태가 1단계 수면입니다. 2단계 수면은 잠의 50%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잠인데 이때는 정말 코를 골고 새근새근 거리면서 잡니다. 하지만 이 잠도 얕은 잠이에요. 옆에서 부스럭하고 소리가 나거나 흔들어서 깨우면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잘 깨지 못합니다. 억지로 깨워놓으면 기운도 하나도 없고요. 눈도 못 뜨겠고요. 말도 하기도 힘든 상태. 바로 깊은 잠에서 깬 겁니다. 이 깊은 잠은 잠든다고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잠들고 나서 3시간 안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꿀잠, 좋은 잠은 정확한 시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밤에 충분한 잠을 자고 나서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꿉니다. 전체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체 수면의 20에서 25%가 꿈을 꾸고요. 잠의 후반기에 주로 나타나요. 저는 1년에 꿈을 5번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꿈을 기억하죠. 꿈을 기억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잠의 후반기로 가면 얕은 잠, 꿈잠, 얕은 잠, 꿈잠으로 반복되는데 둘 다 얕은 잠이거든요. 둘 중에 한 번에 깰 거 아니에요.
얕은 잠에서 주로 깨는 사람은 저처럼 꿈을 기억 못합니다. 근데 꿈꾸는 잠일 때 깨는 사람은 꿈을 생생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기억한다 못한다가 좋은 잠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악몽이고 너무 생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불안하다면 그건 나쁜 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핸드폰을 많이 보고 스트레스를 많게 되면 깊은 잠이 줄고요. 대신에 꿈꾸는 잠 양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도 어떨까요? 나쁜 꿈, 악몽으로 막 바뀌어요. 나쁜 기억을 처리하다 보니까 꿈이 나쁜 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몽에 시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꿈을 꾸더라도 자고 나서 개운하고 낮에 커피 안 마셔도 졸립지 않다. 그런데 꿈이 그냥 개꿈처럼 별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잠을 잔 겁니다. 수면 부족 또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은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족은 내가 잠을 잘 수 있는데 안 자고 뻗팅기는 걸 말하죠. 밤에 뭐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뻗팅기면서 수면을 부족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수면 부족, 수면 박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잠에 빚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오늘 2시간을 못 잤으면 나한테 수면의 빚이 2시간 쌓인 거예요. 이렇게 빚이 쌓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고 이 잠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핸드폰을 보거나 딴 일을 하거나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내가 12시에 자고 싶어도 내 생체 시계는 새벽 3시인 거예요. 자, 생체 리듬은 꺼지지 않고 높아 있는 상태에서 피곤하니 잘 수 있겠죠. 그래서 피곤해도 핸드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자잖아요. 그런데 생체 리듬이 높으니까 잠을 들면 수면 압력은 뚝 떨어지니까 기껏 자면 3시간 자고 깨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런 분들은 수면 부족에 해당됩니다. 불면증은 충분한 시간이 제공됐는데도 좋은 수면 환경이 유지가 됐는데도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과도하게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깬다. 이런 조건 3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들기 어려운 인면장애, 중간에 자주 깨는 수면 유지 불면증, 새벽에 일찍 깨는 조기 각성 불면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주간 증상이 밤 증상 하나, 낮 증상 하나가 각각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면증은 누구한테도 생겨요. 전체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60세 이상에서는 60%가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에 노출된다고 할 정도로 불면증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불면증 환자가 왜 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과도한 빚공예,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불면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학생 때부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죠?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뇌를 자극하는 이 원인들, 자극제가 달라졌을 뿐이지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까지 일 처리를 하고 있으면 뇌는 즉각적으로 확 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깨게 되고 깨서 못 자게 되고 다시 핸드폰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빚공예에 살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호텔에 묵어보시게 되면 하얀색 조명 없습니다. 호텔, 좋은 호텔, 특급 호텔일수록 노란색 조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텔이 돈을 아끼려고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흰색 조명, LED 조명에는 블루라이트가 낮에 쬐는 햇빛만큼 들어있습니다. 이것에 눈에 쬐기만 하면 생체 시계는 활성화되고 멜라토닌 안 나옵니다.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블루라이트가 안 나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파장이 짧은 노란색은 블루라이트가 70% 차단돼 있어요. 실내 조명을 다 꺼보세요. 그러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지 한번 보십시오. 창문을 통해서 건물 바깥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 자동차빛, 다른 건물에서 오는 빛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블루라이트가 여전히 나올 겁니다. 이런 빛들이 우리를 계속 쬐고 있는 거죠. 빛이, 과도한 빛은 우리의 잠을 위협하고 있고 자는 내내
뇌를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 노화, 퇴행이 진행되는데요. 뇌도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뇌가 퇴행을 겪는데 가장 먼저 퇴행이 나타나는 부위가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예요. 이 생체시계 안에 바로 수면을 조절하는 수면 중추 생체시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망가지게 되니까 생체시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전체 노인의 65% 또는 70%까지 불면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나라 사회는 불면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병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병이라고 합니다. 병이 됐으니까 스스로 노력해도 못 고쳐요. 이런 불면병이 되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야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불면증 치료는 다른 질병과 똑같이요. 비약물로 치료하는 방법과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약을 안 쓰고 하는 방법으로서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잠을 못 자는 원인들을 제거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자는 방법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커피를 많이 드셨던 분들 중에 잠을 못 잔다면 커피를 반으로 한번 당장 줄여보세요. 훨씬 더 잠이 좋아지게 됩니다. 낮잠을 주무셨던 분은 낮잠을 안 주무셔 보고요. 확실히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병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실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도 잠을 못 자면 병원을 오시게 됩니다. 병원 오시게 되면 국제적으로 불면증의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로서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즉 만성 불면증 환자들은 잘못된 습관이 고착화되고 잠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치는 치료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을 씁니다. 미국 식약처에서 정의하거나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불면증 약으로 사용되는 또는 수면제로 승인된 약물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를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는 약들입니다. 이것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뇌로 들어가게 되면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딱 붙어서 수면 유도한 효과, 항불안 효과, 근육 이완 효과 이 3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수면제가 바로 졸피뎀 스틸록스죠. 일반적인 벤조 약물보다 의존성과 내성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시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습관성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약물들은 약을 먹고 나서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에 깨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서 움직이는 목류병이나 음식을 먹는 수면 섭취장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약물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멜라토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멜라토닌은 뇌를 억제하는 즉 가바를 활성화시키는 벤조 약물과는 달리 머리에 들어가서 생체 시계를 살짝 꺼주고 우리의 체온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수면제로 분류한 이유는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생체 리듬이 고정돼야 되는데 이 생체 리듬이 꺾일 때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거든요. 65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멜라토닌 소량을 복용하시게 되면 자고 깨는 시간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서 좋은 잠이 서서히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항히스타민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은 처방 없이요.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구할 수도 있는 약물들입니다. 히스타민이 각성 물질입니다. 이 각성 물질은 세로토닌, 히스타민, 도파민, 아드레날린 4가지 물질인데 이 중에 히스타민을 조금 꺼주는 거예요. 히스타민 수용체가 알러지 반응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으로 쓰고 알러지의 치료제로 씁니다. 히스타민 수용체 중에 또 다른 타입은 각성 효과를 일으켜요. 여기에 작동하게 되면 약간 졸리게 되죠. 그래서 감기약 먹으면 졸리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돼서 이 항히스타민 제제도 수면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수면제의 분류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수면제로 분류가 될 수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한 8년 전부터 도라라고 하는 즉 올렉신 수용체 기량제라고 하는 약물들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약과 전혀 다른 작용으로 우리의 불면증을 해결하는 약제로 등재가 되어서 또 다른 계열의 수면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이 3가지가 해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약물이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억제해서 잠을 자게 하고 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약물들은 계속 복용하게 되면 사실은 잠을 깨지 않고 길게 잘 수 있으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불면증이 심각한 환자들 또는 불면증 모델로 만든 쥐에서 잠자는 동안에 올렉신이 줄지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밤에 잘 때만 이 올렉신을 딱 차단시켰더니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약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물의 좋은 것은 뇌를 강제로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뇌가 깨어있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각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수면제가 얕은 잠, 깊은 잠을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것 대신 얘는 그냥 수면을 깨어있는 것만 막아주니 나의 정상적인 잠을 유도하게 하는 거죠. 즉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시켜서 내 힘으로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나타나니까 자연산 수면 유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라 계열의 약물은 일반적인 수면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거의 없거나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뇌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성과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유럽 수면학회나 미국 수면학회에서 3개월 이상 복용해도 의존과 중독이 안 생긴다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잠 TV에도 이 약물에 대한 소개를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 약이 왜 안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곧 들어온다고 하고요. 약물에 의존되고 중독되는 환자들이 중독과 의존을 피하면서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사실 ASMR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SMR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뭘 딱 스쳤을 때 전율이 느끼는 경험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ASMR입니다. 자율 쾌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유튜브나 어플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수면 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백색 소음에 가깝습니다. 소리를 듣다 보면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던 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긴장이 좀 풀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팁이 좀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듣고요. 자동으로 1시간 내에 꺼지도록 타이머를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되면 뇌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가 나는 깨지 않더라도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3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9시도 괜찮고요. 10시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는 낮에 빛 샤워를 하라는 겁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쬐야지 생체 리듬이 높아져요. 낮에 생체 리듬이 높아져야지 밤에도 깊이 잡니다. 햇빛을 직접 계속 쬐도 좋지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30분 쬐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아주 밝은 곳에 있으십시오. 창가 근처에 있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수면 스위치를 켜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눕는다고 뇌가 확 꺼지진 않아요. 우리의 스위치를 꺼줘야지 그때부터 뇌는 잠자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핸드폰 안 보고 TV 안 보고 흰색 조명 끄시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침실을 호텔로 바꾸십시오. 노란색 조명을 스탠드를 켜놓으시고 책을 보시거나 복식 호흡, 명상을 하시게 되면 좋은 잠으로 빠져들고 7시간이라고 하는 숙면잠을 누구나 잘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꼭 지켜주시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죠. 잠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누구도 잠 안 자고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좋은 잠, 그리고 나한테 정말 귀한 잠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잠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이 더 쉽게 그리고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렸던 올렉신, 수용체, 기량제와 같은 새로운 계열의 약물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디지털 치료제나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할 노력을 충분히 하시면서 과학의 힘과 의학의 힘을 덧붙이신다면 좋은 잠, 꿀잠을 주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